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양곤 지역 쉐피따 타운십에 있는 따둑한 공단에서 연간 500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공장이 가동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생산업체인 카잉 상담 모터스 전무이사 유지한 채는 현재 약 200대 정도 생산이 되었다고 하며 3월 초부터 양곤 시장을 중심으로 현금 판매로만 유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시되는 모델은 단거리용 전기차 KSDV1 애니원과 장거리용 전기차 KSDV1 애니투라고 합니다. 가격은 애니원은 1030만 잣, 애니투는 1160만 잣이라고 합니다. 애니투 모델의 경우 796cc로 1회 충전 시 최대 800km 운행이 가능하며 최대 시속 80km로 5명이 탑승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옥탄 91온 유류 주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기간은 5년간 유지되며 양곤 번호판이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미얀마 전기차 생산은 중국 미얀마 우호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하는 전기차는 차량 소음 제거와 자연 환경 보존에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미 NLD 정권에서부터 전기차 도입을 위한 주요 고속도로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으나 전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미얀마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정전으로 전력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생산이 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1982년 미얀마 시민권법 제16조와 제67조에 의거하여 반정부 주요 인사 11명에 대해 미얀마 시민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시민권이 박탈된 국민들은 미얀마 헌법 위반하며 다른 국가로 밀입국하여 국익을 저해하고 있어 시민권을 박탈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앞으로 국민통합정부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반정부 활동가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배와 체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강화한 조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박탈된 명단을 보면 국민통합정부 샤샤 대변인과 진마아웅 외교부 장관, 조아이소 보건교육부 장관, 이몬 국방부 장관, 아웅묘민 인권부 장관, 이띠자마웅 여성청소년부 장관으로 총 8명이 있습니다. 국민통합정부 소속 2회 인사로는 88세대 학생 운동 지도자였던 민꼬나잉을 포함하여 3명이 있습니다. 진마아웅 외교부 장관은 이번 발표를 농담하는 거라고 비꼬으며 국가에 대한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아웅묘민 인권부 장관은 국가관리위원회가 시민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언급한 1982년 제정된 시민권법 16조는 로힝야족들에 대한 시민권 거부에 사용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2022년 3월 5일 오전 9시 양곤 코리아 센터 내에 있는 한글학교 강당에서 한글학교 개학식이 개최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미얀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글학교는 잠정 휴교를 한 이후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인식 교장 외 교사진들과 이병수 한인회장, 천이승 육송회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2년 만에 재개학한 한글학교에는 학생 20여 명과 학부모 1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는 초등반 위주로 개학을 하고 추후 중등반도 개학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인 친구들을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에서 학생들은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았지만 금방 친해지며 즐겁게 수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학과 함께 담임 선생님들은 1학년 이경미 선생님, 2학년 이수진 선생님, 3학년 김성훈 선생님, 4학년 김은영 선생님, 5학년 정현성 선생님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글학교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초등부 매월 25달러, 중등부 매월 30달러의 학비를 받고 있습니다. 수업에 사용되는 모든 교과서들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정규 과정 교과서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 나이로 6세부터 16세 한인 학생 또는 한국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상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를 할 수 있는 선생님도 모집을 하고 있어 상세한 문의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얀마 전력에너지부는 쉘 가스전 두 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미얀마 국내 공급을 위해 연결 공사 작업을 진행하면서 2022년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이상 정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야다나초티카 쉘가스전 사업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로 1455메가와트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쉘가스전에서만 하루에 668메가와트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나 최근 개발된 2개의 가스전에 가스 공급 라인을 연결하여 334메가와트 추가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일주일가량 공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전력 공급을 할 수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이상 정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미얀마에는 수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으로 약 667.8메가와트가 생산되고 가스 발전과 석탄 화력 발전으로 약 1500.3메가와트, 디젤 발전으로 약 8.9메가와트를 생산하여 총 2177메가와트를 미얀마 전역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전역 하루 평균 전력 수요는 약 2600메가와트로 낮에는 최대 3400메가와트, 밤에는 최대 3600메가와트 전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얀마 전역 발전량은 4200메가와트이지만 가스 가격 상승으로 750메가와트급 LNG 발전소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빌루차웅 수력발전소와 연결된 전력선들이 폭탄 공격으로 파손되면서 220메가와트 전력 공급이 차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970메가와트 전력 공급이 안 되면서 부득이 순환정전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2월 10일부터 150메가와트급 자욱표 가스 화력발전소가 가동이 되면서 약 60메가와트 전력 공급이 시작되고 있으며 2022년 6월경부터는 최대 발전량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미얀마 전력에너지부는 앞으로도 추가 발전소 건설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정전 발표로 인해 2010년과 같이 48시간 이상 정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발전기와 인버터 구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형 발전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은 되지만 최근 유류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정전 시 가동하는 데 많은 부담이 있어 태양광 인터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와이파이 라우터 전력 공급이 가능한 플러그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 배터리만으로 인터넷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5일 미얀마 이민인구부는 4월 1일부로 미얀마 국민이 여행 시에는 게스트하우스 또는 호텔 체크인을 하거나 검문소에서 공식 신분증 제시만 허용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기타 거주지 확인서 등의 서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2개 이상의 신분증을 소유하는 경우도 위법 행위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 교육부는 2021년 5월 3일부터 2022년 11월 3일 사이 만 16세가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발급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얀마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미얀마경제공사 MEHL은 안전상의 문제로 본사를 네피도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양곤 보터타운 타운십에 본사가 있으나 네피도 오하따라띠리 타운십에 있는 만달레이 스트리트에 10층짜리 본사 건물을 2022년 1월부터 착공하였다고 익명의 퇴역군 소령에 의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되는 지역은 네피도 오션 쇼핑몰과 캄보자은행 네피도 지점이 있는 번화가입니다. 미얀마경제공사는 미야와디 은행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얀마 국방부 연금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988년 설립된 미얀마경제공사는 보석, 은행, 식음료, 관광, 운송 부문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방부의 주요 기업 중 하나인 미얀마경제공사의 네피도 이전과 함께 미얀마 이코노미 코퍼레이션도 양곤에서 네피도로 이전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이코노미 코퍼레이션의 회장은 항상 국방부 부살령관이 맡아오고 있으며 항만 개발 사업과 일본 맥주업체인 기린맥주, 한국포스코, 인도아다니 그룹 등과 합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4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QR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결제 업체를 추가 발표하였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도서 지역에서도 QR코드 모바일 결제 도입을 통해 디지털 결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승인된 4개 비금융권 업체들은 트러스틱, 오케이달러, 제고페이, 유니페이입니다.
이 업체들은 미얀마 중앙은행 산하 민영 은행들과 연계된 결제 시스템과 MMQR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결제 플랫폼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얀마 소방청은 2022년 2월 현재 미얀마 전역에서 400사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1월에만 150건의 화재로 4억 자세 손실이 발생하였고 2월에는 250사건의 화재로 9억 자세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2107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330억 자세 손실이 발생한 것에 비해 2022년은 연초부터 화재가 많이 발생하며 동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양곤 지역에서는 화재와 홍수, 지진 등의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얀곤 타운십의 재난통제센터를 운영하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7월 25일 설립된 재난통제센터는 2013년 5월 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양곤 주요 고층 건물들을 중심으로 CCTV 16대를 설치하여 전자감시타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소방청은 늦 겨울과 초여름에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공장들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화재 발생 시 전화 191 또는 화재 신고 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